안녕하세요, 캐시킹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투자를 막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ISA 계좌가 뭔데요? 꼭 만들어야 해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바로 증권사 앱 켜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1. ISA 계좌. 그게 정확히 뭔데요? ISA는 우리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이 길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되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자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개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흔히 만능통장 또는 절세바구니라고 불립니다. 예금, 펀드, ETF, 국내 주식까지 한 계좌에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줍니다. 가입 조건은 단순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세계 과세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취준생도 모두 해당됩니다.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가 3가지.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ISA 계좌는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로 나뉩니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바쁜 분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운용 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내 의도대로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넣되 예금 적금을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식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예금 이자, 절세가 목적이라면 신탁형이 맞습니다. 중개형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ETF, 펀드, 채권은 물론 국내 개별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ETF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중개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 납입 한도와 의무 보유기간, 핵심 스펙 정리. 현재 적용되는 ISA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최대 누적 납입 한도는 5년간 1억 원입니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2월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이 2월 제도가 나중에 꿀팁으로도 활용됩니다. 의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는 3년부터 수십 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세제 혜택은 3년 의무기간을 채운 후에만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이미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핵심, 비과세와 분리과세. ISA 계좌의 진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 대신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서민형 전환이 중요합니다. 서민형 가입 요건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전환하세요.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ISA 내에서 얻은 이자 배당 소득은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 손익통산. 이게 진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ISA 계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점이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ISA가 왜 필수인지 바로 납득이 됩니다. 손익통산이란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수익에만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로 이해해보겠습니다. A씨는 ISA 계좌에서 3가지 상품을 운용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 수익 1,500만 원, 국내 채권형 펀드, 손실 마이너스 500만 원, 배당주 배당금 수령, 300만 원. 일반 계좌라면 수익이 난 ETF 1,500만 원과 배당금 300만 원 각각에 세금이 붙습니다. 총 1,800만 원에 대해 15.4%를 적용하면 세금이 약 277만 원에 달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다릅니다.
1,500만원과 300만원 수익에서 마이너스 500만원을 뺀 순수익 1,3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을 제하면 과세 대상은 900만원. 이 900만원에 9.9%를 적용하면 세금은 89만 1,000원입니다. 약 277만원 대 89만원. 같은 투자 결과인데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6. 과세이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ISA 계좌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바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만기가 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재투자됩니다. 재투자된 금액에서 또 수익이 나고 그 수익에서 또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소액처럼 보여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상당히 커집니다. 7. 원금 중도 인출 가능, 유동성도 챙깁니다.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400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00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 한도를 다 채운 뒤 급히 500만원을 인출했다면 그 해에는 500만원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한번 소진되면 그 해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세요. 8. ISA 만기 후 연금 계좌 전환, 세액 공제까지 더블로. ISA 계좌의 숨은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후 연금 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 공제입니다. ISA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간 ISA에서 모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를 해지한 뒤 2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ISA 절세에 연금 절세를 동시에 챙기는 최적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9. 절세 극대화 꿀팁, ISA 사이클 전략. 이제 실전 전략입니다. ISA를 단순히 하나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사이클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텝 1. ISA 계좌 개설 후 3년간 꾸준히 납입합니다. 스텝 2.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해지하고 2개월 내에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로 자금을 이전해서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를 수령합니다. 스텝 3. ISA 계좌를 즉시 재개설합니다. 해지 후 바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텝 4. 재개설한 해에는 2월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렇게 3년 주기로 반복하면 비과세 한도를 계속해서 리셋하면서 절세 효과를 끊임없이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소진됐다면 재개설한 ISA에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10. 연금 계좌와 뭐가 다른가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 계좌는 장기, 55세 이후, 노후 자금 준비용으로 세액 공제 중심입니다. ISA 계좌는 중기 절세 운용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중심입니다. 두 계좌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ISA에서 3년간 굴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겨주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핵심 차이 하나만 짚으면 연금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ISA 계좌는 중개형만 가능합니다. 국내 배당주나 개별 종목을 직접 담고 싶다면 ISA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11. 단점과 주의사항.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ISA도 예외는 아닙니다. 3년 의무기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3년 안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수익금은 만기 전 인출이 불가합니다. 원금은 인출 가능하지만 수익과 배당금은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는 꺼낼 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외화 표시 상품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된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면 일반 계좌나 해외 주식 전용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원금 인출 시 한도 복구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출한 금액만큼 그해 납입 한도가 사라집니다. 손익통산 예외 항목 존재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 손익통산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개별 주식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이익과 합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함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2. ISA 계좌. 이런 분들은 꼭 만드세요. 배당주 ETF나 채권형 ETF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 국내 개별 배당주로 은행주, 통신주 등에 장기 투자하는 분, 예금, 적금, 이자에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 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기 시작한 분, 연금계좌 외에 추가 절세 수단이 필요한 분. 반면 이런 분들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순수하게 국내 주식 매매 차익만 노리는 분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 계좌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 배당금을 받거나 ETF를 함께 운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이득입니다. ISA 계좌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큰 계좌입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만든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개설 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놓고 3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개설한 사람이 하루만큼 더 유리합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투자, 그 첫걸음이 ISA 계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